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10월 15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어제 장중 차트를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고 장 중후반에는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 뉴스 코멘트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실적 호조랑 경제지표 호조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레벨 측면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작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고용지표가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경제지표가 호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금융주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나왔고, 시티도 나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나왔고, 웰스파고도 나왔고, 전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거기가 그 금융주가 아닌 월그린이라든지 이런 데 실적도 나왔는데요. 역시 좋은 모습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 장 초반에 잘 나왔고요. 실적도 개장 전에 긍정적으로 발표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니까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죠. 달러화가 약세를 보니까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인플레이션 얘기는 사실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재 업종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나스닥과 S&P 다우 큰 차이 없이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 아까 제가 좀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언론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나왔다 이 얘기만 하는데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물가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이게 단기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자기가 생각에는 한 50대 50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시장 금리라든지 달러화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좀 반영되지 않은 게 특이한 상황이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소재랑 IT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이슈가 있었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반도체 업종이 강했었던 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TSMC가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만 TSMC가 예상보다 실적도 잘 나왔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인텔도 올랐고 퀄컴도 올랐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다른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지만 같이 올랐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좀 강했는데요. KLA라든지 어플라이어드 매테리얼스라든지 램리서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랐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많이 올랐었던 게 월그린 부츠 같은 기업이 S&P 500 수익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리브영에서 약품도 팔고 다른 것들도 팔잖아요. 그 영양제 같은 것도 팔고 제약 제품 위주로 파는 올리브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왔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2024년 이후에는 연평균 1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아마존이 이 제약 유통 시장에 진입한 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빌리지 MD라고 이렇게 1차 진료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63%까지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그린 부츠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인지도에 비해서 월그린 부츠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그 다음에 많이 하락했던 거는 뭐 일단 금융업종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부 다 하락한 거는 아니었는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은 다 잘 올랐는데 주가도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US 뱅코프 같은 뭐 지방은행이라든지 웰스파고 같은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JP모건 실적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비이자 수익 분야에 이렇게 실적이 좀 피크아웃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비용이 증가하는 점 역시 계속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좋기는 했지만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전부 좋았던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잉이 어저께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부품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당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해결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부품이었는지 어떤 그 부품 공급 업체가 준 건지 그 납품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좀 이 불확실성 우려를 자극하면서 보잉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 이 정도까지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밖에 굉장히 흐리네요.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뭐 전국 곳곳에 비가 올 거다라는 아침에 뉴스 속보를 봤는데요. 뭐 당연히 오늘 나가실 때는 이 우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제 낮에 제가 좀 외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말에 영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진짜 믿어야 되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뭐 이렇게 브로커분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매니저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아니 무슨 기온이 주식 떨어지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은 믿을 수 없지만 주말에는 정말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1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